한국 역사에서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를 꼽으라면 공민왕과 노국공주를 빼기 어렵습니다. 아니, 사랑 이야기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민왕 왕기 고려 31대 왕 1330년생 노국대장공주 원나라 황실의 공주 이름은 보탑신련 두 사람은 원나라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공민왕이 12살부터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볼모로 잡힌 고려 왕자와 원나라 황실 공주. 그 만남이 고려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사랑이 되었습니다. 노국공주는 13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산 끝에 아이와 함께 공민왕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초상화를 밤새 그리고 정사를 내던지고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년 뒤 신돈의 시대를 지나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입니다. 13세기 고려는 몽골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원나라에 있었습니다. 고려왕은 원나라 황실의 딸과 혼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원나라의 볼모로 보내야 했습니다. 볼모란 복종의 증거입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는 담보. 고려 왕자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1341년 공민왕 왕기의 나이 12살 원나라 대도로 떠났습니다. 고려를 떠나는 날 어머니와 이별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음에 고려 땅을 밟는 것은 10년 뒤였습니다. 대도에서의 10년 볼모로 사는 법. 원나라 대도. 지금의 베이징.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공민왕은 그곳에서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볼모라고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울타리 안에서 귀한 손님처럼,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손님으로 살았습니다. 공민왕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공부했습니다. 글을 읽고 그림을 배웠습니다. 공민왕은 그림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훗날 직접 아내의 초상화를 그릴 만큼 그림에 깊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권력 다툼을 보았습니다. 고려에서 원나라의 빌부터 권력을 누리는 부원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볼모 생활이 가르쳐줬습니다. 언젠가 고려로 돌아가면 이것을 바꾸겠다. 그 다짐이 10년 볼모 생활 동안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나라 대도, 황실 연회, 공민왕 왕기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들 사이에서 그가 처음으로 노국공주를 봅니다. 노국대장공주의 본명은 보탑신련입니다. 원나라 위왕의 딸이었습니다. 황실 공주였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던 10년 사이 어느 때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보여준 행동들이 그 첫 만남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말해줍니다. 노국공주는 고려 왕자를 사랑했습니다. 황실 공주가 볼모로 잡혀온 이웃나라 왕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1349년 공민왕 나이 20. 노국공주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351년 공민왕이 고려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노국공주도 함께 황실 공주가 남편을 따라 낯선 나라로 왔습니다. 1351년 공민왕이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즉위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원나라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지, 어떻게 하면 왕이 허수아비가 되는지. 공민왕은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반원, 정책.
원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고려를 고려답게 되돌리겠다는 것. 공민왕은 먼저 기철을 제거했습니다. 기철은 원나라의 빌부터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권신이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원나라 황제의 총비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공민왕이 그를 처단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국 대사관의 지원을 등해 업고 나라를 주무르던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 뒤에 노국공주가 있었습니다. 노국공주는 이상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공주였습니다.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노국공주는 공민왕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국공주는 황실 공주의 자리보다 남편의 편을 택했습니다. 원나라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복잡한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노국공주는 공민왕 곁에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장면이 전합니다. 1361년 홍건적이 개경을 침략했을 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함께 피란길에 올랐다. 노국공주는 만삭의 몸이었다. 만삭의 임신 중에 전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왕비의 몸으로 피란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홍건적에 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가까운 두 사람. 1361년 겨울,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했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남쪽으로 피란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길. 노국공주의 배가 불러 있습니다. 1361년은 공민왕에게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홍건적 중국에서 일어난 반란군이 이 고려까지 밀어닥쳤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개경을 점령했습니다. 공민왕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피란길에서 노국공주는 만삭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채로 전란을 피해 걸었습니다. 공민왕은 그 길에서 노국공주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임신한 아내의 손을 잡고 피란길을 걸었습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왕이 왕비 곁을 지켰습니다. 황실 공주가 남편과 함께 추운 피란길을 걸었습니다. 그 겨울 피란길 이후 이듬해 공민왕은 개경을 수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1365년 음력 2월 노국공주가 출산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임신이 얼마나 기다려온 것이었는지, 공민왕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런데 순산이 아니었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국공주의 상태가 위험해졌습니다. 공민왕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고려 최고의 의원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국공주는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민왕의 나이 36이었습니다. 노국공주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공민왕은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록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공민왕이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하들이 정사를 품하면 공민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 공민왕이 노국공주의 영전 앞에 앉아 밥도 먹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 왕이 정사를 벌였습니다. 왕이 밥을 굶었습니다. 왕이 아내의 얼굴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약함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일까요? 공민왕이 그린 노국공주의 초상화.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 속 노국공주의 얼굴을 보면 공민왕이 아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무덤을 자신의 손으로 설계했습니다. 정릉이라 불렀습니다. 고려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가장 아름다운 왕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절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 절에 직접 찾아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공민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라 예산을 아내의 묘역 조성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그때 이미 합리적인 왕위기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노국공주가 떠난 뒤 공민왕의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정사의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신돈이라는 승려가 채웠습니다. 신돈. 출신이 미천한 승려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고려,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민왕은 왜 신돈에게 의지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돈을 이용했다는 것. 권문세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하들보다 기반 없는 외부인이 더 충성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것. 노국공주가 살아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외로움 속에서 했다는 것.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도 논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돈의 시대가 고려를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노국공주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국공주는 정치적으로도 판단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측근을 두는 것을 말렸을 것입니다. 공민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가 달랐을 것입니다. 공민왕이 홀로 있습니다. 노국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공민왕 나이 45이었습니다. 1374년 음력 9월. 공민왕이 자신의 측근들에 의해 시해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왜 시해되었는지 역사 기록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민왕의 마지막이 비극이었다는 것. 아내를 잃고 9년 동안 서서히 무너져간 왕의 마지막이었다는 것. 공민왕이 시해된 날 밤. 옆에 노국공주가 없었습니다. 9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공민왕이 직접 그린 노국공주의 초상화. 일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공민왕이 얼마나 뛰어난 화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느껴지는 것은 화가가 모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입니다. 선 하나하나가 기억에서 끌어낸 선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얼굴을 잊지 않으려 그린 선입니다. 공민왕은 그 그림을 노국공주의 영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림 속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그의 방식. 정릉 개성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무덤. 경기도 개성. 지금은 북한 지역이지만 고려의 수도였던 그 땅에 공민왕릉이 있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서 함께했고 죽어서도 함께 있습니다. 고려 왕릉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꼽힙니다. 공민왕이 직접 설계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내 곁에. 지금은 직접 갈 수 없습니다. 분단된 땅이라 고려 수도 개성에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갈 수 있다면 그 두 무덤 앞에 서보고 싶습니다. 16년을 함께 살고 9년을 혼자 살다 간 왕이 아내 곁에 누워있는 그곳에 사랑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공민왕은 좋은 왕이었을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민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노국공주가 살아있을 때는 반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처를 제거했습니다. 홍건적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전민변정 사업을 통해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노국공주가 떠난 뒤 무너졌습니다. 왕이 무너진 이유가 사랑이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나라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고 비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큼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역사는 공민왕에게 두 가지 얼굴을 줍니다. 개혁 군주이면서 사랑에 무너진 왕. 이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인간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노국공주가 남긴 것. 노국공주는 짧게 살았습니다. 정확한 생년을 알 수 없지만 35 전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6년의 결혼 생활. 아이 하나 없이.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있습니다. 첫째, 공민왕의 개혁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반원 정책은 원나라 황실과 불화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국공주가 원나라 공주임에도 남편 편에 선 것이 그 개혁을 가능하게 한 방패였습니다. 둘째, 공민왕의 마음속 기준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공민왕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나은 자신이 됩니다. 노국공주는 공민왕에게 그 역할이었습니다. 셋째, 공민왕이 그린 초상화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그린 그림. 그것이 7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간을 건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이야기.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이야기에서 역사가 남긴 인생 수업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노국공주가 곁에 있을 때 공민왕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왕이었습니다. 노국공주가 떠났을 때 공민왕은 그 이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무게입니다. 누군가를 그토록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 없이는 제대로 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볼모 생활을 함께 버텨낸 시간부터, 피란 길을 함께 걸었던 그 겨울부터, 그녀가 떠난 뒤 밤새 얼굴을 그렸던 그 슬픔까지,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공민왕이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공민왕처럼 한 사람을 그토록 깊이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잃었을 때 공민왕처럼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역사를 더 깊게 만듭니다. 둘째, 노국공주처럼 자신의 자리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을 선택한 적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이 지금 우리 삶의 말을 건넵니다. 역사가 남긴 인생 수업.